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자, 오늘은 스피드 분양가 중개로 찾아왔습니다. 스피드 분양가 중개는 정식 분양가 중개 선별단지로 다루지 못하는 단지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영상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스피드 분양가 중개 25화고요. 어느 단지냐면요, 핫한 단지입니다. 이 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입니다. 바로 이틀 전에 제가 촬영을 서울원 아이파크를 했어요. 사실 당산 리버파크랑 서울원 아이파크가 청약일은 같습니다. 당첨일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두 개 다 서울 분양이라서 어느 쪽을 선별단지로 다룰까 하다가 서울원 아이파크 쪽을 일단 선별단지로 다루고 당산 리버파크는 스피드 분양가 중개 쪽으로 뺐습니다. 아무래도 두 단지를 갖다가 선별단지로 다 준비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같이 분양을 하다 보니까요, 뭐 당리팍이라고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리팍처럼. 얘에 대한 한 줄 평은요, 일단 이렇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얘 같은 경우에 뒤에서 입지라든가 이런 거 분석해보고 왜 이런 식으로 한 줄 평을 했는지를 갖다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이 당산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영등포구 당산역 근처에 들어가거든요. 영등포 구청역이 조금 가깝긴 한데 더 여하튼 이 당산동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 있잖아요. 당산이 물론 구슬 지내는, 제사를 지내는 이 당산 그 의미도 있는데, 원래 당산할 때 당자가 해당화에서 왔다고 합니다. 꽃,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해당화에서 왔는데, 이 해당화 꽃말 있잖아요. 꽃들에는 그 꽃에 해당되는 꽃말들인데, 그 꽃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끄시는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땄다, 이끄시는 대로. 자,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한 줄 평을 당산 리버파크에 대해서 했는지는 뒤에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산 리버파크, 이 편한 세상에서 대림 ENC에서 최근 분양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일산에 들어가는 메이폴에, 지난주였죠? 그것도 다뤘었고, 아크로베스티뉴, 대림 ENC의 하이엔드급이죠. 얘가 평촌에 들어가는 것도 지난주에 다뤘는데, 이번 주에도 이 편한 세상 하나 또 다루게 됩니다. 당산 리버파크, 당산동에 들어가는데, 일단 얘 위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서울인데, 서울 분들이 이제 환장하는 한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가 여의도, 그 다음에 이쪽에 영등포 구청이 있고, 이 밑쪽으로 영등포 아래쪽으로는 보라매역 이런 게 있는데 신길동이죠. 얘 같은 경우 영등포를 갖다가 이제 얘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도 한데 셋으로 나누면 돼요. 이 도로들을 갖다가 기준해서 일단 여의도가 딱 빠지죠. 핫한 여의도, 영등포 여의도 빠지고, 그 다음이 하나가 이쪽 영등포 구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당산동 이쪽이 있고, 또 하나가 여기입니다. 신길동 보라매역 쪽 중심으로 해서 보라매역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이 신길동,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얘기할 거는 이 영등포구청을 중심으로 한 요 당산동 이쪽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목동 위치하고 오른쪽은 여의도가 위치해요. 이게 참 애매한 위치입니다. 위치 자체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하여튼 여기 영등포의 요 지역에는 당산, 양평, 물레동 같은 동네들이 있는데, 전철역으로 따지면 2호선 당산역, 영등포구청역, 물레역이 통과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번에 분양이 어디냐, 여기 보이시죠? 분양 중 이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즉 영등포구청역과 당산역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성뷰 끄면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거리 제기를 잠깐 해보면 2호선 영등포구청역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죠. 대략 출입구까지 한 400m 이내다. 뭐 5호선 타려면 좀 더 걸어야 되는 게 있겠죠. 이 안에서 이제 걸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반대쪽으로 나가서 당산역 쪽까지도 도보가 가능한데요. 이쪽은 9호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한 600m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영등포구청역이든 아니면은 당산역이든 5, 600m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히 도보권이다. 그래서 몇 개의 노선을 이용하게 됩니까? 일단 2호선이 있고요. 이 영등포구청역은 5호선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위쪽 당산역은 9호선이 들어갑니다. 2, 5, 9? 딱 느껴지시죠? 서울의 3대 업무권을 갖다가 출퇴근하는데, 즉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9호선 타면 쭉 가서 여의도 거쳐서 강남까지 진출하게 되고, 2호선은 좀 돌아가지만 강남 쪽으로 가게 되고, 5호선도 당연히 여의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서 광화문 쪽으로 지나가게 되죠. 따라서 3대 업무 권역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3, 40분 때면은 충분히 대중교통, 전철을 이용해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사실 이 당산 요 지역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이나 이런 건 조금 빠지거든요. 교육이나 이런 건 조금 빠지는데 2030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은 직주 근접이 용이한 곳이다. 서울의 3대 업무권에 이게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 3대 업무 지역 출퇴근이 가능한 곳들 치고는 그래도 쌌던 곳. 지금은
좀 아닌데 쌌던 곳이다. 그래서 2030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 당산 리버파크에 대한 간단한 기본 정보를 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1순위 청약은 다음 주 화요일 날 1월 26일 날에 있습니다. 서울원 아이파크라든가 이런 애들이랑 같이 하는 그런 날짜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역세권입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영등포 구청역이나 당산역을 쉽게 둘 다 600m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파트다. 따라서 2호, 5호, 9호선을 이용해서 3대 업무권역의 진출이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대수는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규모도 550세대, 딱 중규모급 단지예요. 25층짜리 8개 동이 들어가줍니다. 그래서 동수는 좀 많아요. 최근 나오는 30층, 40층짜리는 아니기 때문에 동수는 그래도 8개 동이 들어가줍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적죠. 111세대. 재건축이다 보니까 일반 분양 물량은 좀 적게 나왔다. 100세대 정도급으로 나왔다. 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는 28년 3월 예정입니다. 이 시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이번에 서울원 아이파크 영상이랑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같은 서울 분양이니까 서울원 아이파크도 28년 7월 입주 예정이었거든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것과 같습니다. 얘도. 아무래도 금리가 지금 인하되기 시작했고 저점 찍는데 1년 정도? 뭐 내년 말 정도까지는 계속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점 찍은 뒤에도 2, 3년 정도 지나야지 좀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시기가 오거든요. 뭐 대세 상승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조건이 그래요. 금리 저점 찍고 적어도 2, 3년은 유지돼줘야 되는데 이 시기가 딱 그 시기. 그 다음에 뭐 서울은 지속적으로 입주가 특히나 신축의 경우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분상제가 아니죠. 당연히 공공특지지구 아니니까 재당첨 제한 없고요. 거주 의무 없고 전매자만 1년 있는 거는 서울원 아이파크랑 똑같은 조건이다. 따라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경우에도 나쁜 조건은 아니다. 조건 자체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분양가인데 분양가는 얘가 팔사형은 없어요. 51형, 59형보다 한 3평 정도 작은 거다. 20평 초반? 요 정도까지 봐줄 수 있는 형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59형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공고문을 보시면 배정은 이렇습니다. 51형이 A, B 두 타입인데 얘가 전체 111세대 중에서 99세대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1형 즉 대략 20평, 21평 정도 된다고 보셨는데 좀 작죠. 얘가 그렇고 그 다음에 59AB는 합해서 59A는 한 채밖에 안 나왔고 59B가 11채 나와서 총 12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일반 분양의 주력은 5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은 어떻게 나왔냐 설왕설래가 있는데 일단 분양가가 51형 경우에 10억 3천부터 시작합니다. 10억 3천부터 시작해서 고층은 10억 8천까지 나가고요. B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쌉니다. 10억 900 대략 10억 1000선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10억 6천선까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10억대 중후반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9형 같은 경우에는 비쌉니다. 14억 에서 시작해서 B형 같은 경우 저층이 13억 9,570만 원이거든요. 대략 14억 정도에 시작해서 제일 비싼 놈은 A형 한 채밖에 안 나왔다 그랬죠. 10층짜리가 하나 나왔는데 14억 4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층도 아닌데 중층 정도인데 14억 4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렸습니다. 51형 이번 주력입니다. 110채 중에서 거의 100채인데 얘가 10억 1000에서 10억 8천 정도의 기본 분양가 나왔고요. 59형은 14억에서 14.4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금은 10% 중도금 이자 불제로 요즘 뭐 기본적인 걸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확장비는 51형의 경우에 1700, 59형의 경우에는 1900에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아주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싸다고도 말할 수 없는 가격. 왜냐면 84형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최근에 2500 정도 비싸면 3000까지 가기 때문에 얘는 근데 50이라고 59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싸지도 싸지도 않게 그냥 평균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컨은 4기 기준 600에 나와줬습니다. 이거는 조금 싸게 나왔다. 15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이 제가 5000이라고 써놨습니다. 여기서 뭐 스타일 선택인데요. 얘는 좀 특이하게 모던 내추럴 선택할 거냐 소프트 클래식을 선택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가격이. 그래도 대략 1000에서 1100선 이렇게 나왔고요.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걸 어느 쪽으로 갈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붙박이 가구 같은 경우에도 의류관리기 장입니다. 의류관리기 자체가 아니라 그 장을 설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좀 100만 원 정도씩 차이가 나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다단하게 역시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 브랜드일수록 이런 게 좀 어지러워요.
특이한 건 얘는 뭐 탄성 코트도 옵션으로 하게 돼 있는데 탄성 코트 정도는 좀 그냥 해주면 좋을 것도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한 80만 원 정도 8, 9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가전은 들어있는데 가전은 어느 단지에서는 제가 뺍니다. 똑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식으로 하죠? 분양가 중개에서 선택이 있으면 가장 비싼 놈으로 다 때려 박아 버립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그걸 다 더해서 실질 분양가를 내드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빼실 분들은 빼셔라 이렇게 계산해 드리죠. 예, 똑같습니다. 따라서 51형 같은 경우 이번에 주력 확장비 1700에 에어컨 600 합하면 2000이 좀 넘고요. 거기에 옵션 5000 더하면 거의 7000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7000 그냥 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10.1억에서 10.8억에다가 7000 더하면 실질적 분양가는 51형 기준으로 10.8억에서 11.5억 선, 즉 11억 선에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은 좀 줄일 수도 있으시니까 59형 같은 경우에는 딱 12채 나왔는데 얘는 확장비에 에어컨 합하면 2,500에 옵션 합하면 7,500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냥 7,000 더 했습니다. 옵션에서 500 정도는 빼실 것 같아서. 그래서 기본 분양가에 7,000 더한 14.7억에서 15.1억이 59형의 실질적 분양가다. 다만 옵션이 상당히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빼실 거 좀 빼시면은 뭐 10억 선 좀 안 되게도 14억 중후반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뒤에서는 요거 최고가 언제나 그렇지만 다른 단지들의 최고가하고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얘는 평면도가 나왔죠. 얘는 평면도가 나와줬는데 서울은 아이파크는 뭐 금요일날 내준다는데 그에 비해서 얘는 평면도를 그래도 일찍 내줬어요. 보시면 51A형 이번에 주력인 51인데 보시면 이제 침실은 두 개입니다.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여기에 드레스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침실 작은 쪽에 욕실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욕실 두 개짜리로 해서 꾸며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51형급 뭐 49 이런 거 욕실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잘 빼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1A형은 마통풍 가능한 3베이 구조다. 나쁘지 않은 구조죠. 51에서 이렇게 잘 나와줬고 51B형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탑승형이죠. 그래서 2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슷해요. 침실에 드레스룸이 있고 침실 쪽에 욕실 하나 더 붙어 있는 규모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줬습니다. 12채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50거에는 하나밖에 없죠. 10층짜리 얘도 잘 나왔어요. 3베이에 맛독풍 가능하게 했고 잘 꾸며준 구조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얼마 전에 아크로베스티뉴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얘가 그 아크로베스티뉴에 나왔던 59하고 똑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침실을 안방으로 이용하면서 이 침실 3쪽을 거기 이제 붙박이장에 아예 설치가 돼 있던 것 같은데 아크로베스티뉴는 여기를 아예 드레스룸으로 이용하는 뭐 그런 식. 다만 얘는 뭐 한 채가 나와서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59형의 대표적인 형태가 그럼 B형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얘는 타워형으로 되어 있는데 판상형도 이런 식으로 옆으로 돌려보면 이게 또 다른 59형의 이제 대표적 케이스거든요. 뭐냐면 침실 쪽에 드레스룸을 넣어주고 침실 작은 거 두 개를 이쪽에 넣어주는 거.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가 다 나왔습니다. 다만 뭐 얘도 11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59형은 전반적으로 이번에 적다, 물량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평면도 자체는 무난하게 잘 나와줬다. 그리고 특히나 59형은 모르겠는데 51형 같은 경우에 평면도 잘 나와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는요, 사우나,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실, 작은 도서관, 독서실이 들어가요. 보통 중규모 단지에 들어간 게 다 들어가 주는데 얘는 중규모 치고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사우나가 들어가 줍니다. 그냥 샤워실을 갖다가 박아버리는 게 아니라 사우나가 들어가지고 그래도 스카이 라운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좀 되는데요. 단지 조감도 보시면 일단 뭐 재건축이다 보니까 좀 빡빡한 느낌? 빽빽한 느낌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래요. 민간 택지로 민간 건설사가 딱 자기네가 잡아서 분양하는 게 아닌 이상 이건 어쩔 수 없고 더구나 서울이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환경에는 뭐 근린생활시설도 좀 들어가 주는 것 같고요. 커뮤니티가 여기 나오죠. 조금 화면을 줄여서 볼게요. 화면 하나에 안 들어가니까. 피트니스, GTX, PT룸 기본적인 거 다 들어가 주는데 여기 9번 보시면 사우나가 들어갑니다.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끝부분에 사우나. 그래도 탕 두 개, 온탕, 냉탕 정도 되겠죠. 양쪽으로 남녀과에서 그래도 잘 갖춰서 들어간다. 보통은 500세대급이면 샤워실 정도로 끝나고 마는데 얘는 그래도 이 편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사우나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에듀라운지라고 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독서실 작은 형태로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밑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따로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따로 스카이 라운지가 있죠. 그렇죠? 보니까 동 하나 정도일 것 같고 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것 같네요. 따라서 500세대급 규모 치고는 잘 넣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는 1.3대 1. 이것도 이제 서울원 아이파크도 1.3대 1인데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대건설에서
자체 시행이잖아요. 그리고 본사도 들어가고 근데 1.3대라서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했었죠. 지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얘는 1.3대이기는 한데 얘는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게 얘는 애초에 땅 전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상 들어가기가 조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물론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가격대나 이런 거 봤을 때 좋게 나온 건 아닌데 그렇다고 재건축 치고 욕먹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정도에서 넘어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1형과 59형들이 들어가 주기 때문에 소형들이 들어가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서울이잖아요. 서울이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좋게 평가받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욕할 수는 없는 대수 아닌가? 재건축 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은요. 당산 서초, 당산 서중, 그다음에 목동학원과 선유고를 써놨습니다. 뭐 이쪽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쪽의 교육 문제가 딴 건 없어요. 일단 요 단지 일단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중학교 가깝습니다. 여기 당산 서초하고 서중이 있거든요. 여기에 리버파크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면 끝입니다. 300m 이내예요. 위성비로 보여드려도 요겁니다. 여기서 요 길, 아파트 단지 옆길이니까 뭐 큰 길도 아니고 여기 가서 건널목 하나 건너면 되는데 아침에 다 뭐 또 녹색 어머니 나와주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통할 수 있는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가 당산 쪽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원래 고등학교가 생각보다 적어요 여기가. 그래서 선유고등학교 정도가 있는데 다행히 당산 리버파크는 이 선유고까지의 거리도 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선유고등학교. 여기 선유고, 선유중이 있거든요. 400m 이내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쪽에서는 학교 쪽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공부하는 거에 따라 고등학교는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이상은 학원인데 학원은 바로 옆에 목동이 있습니다. 목동학원가. 원래는 여기 목동선이라는 게 경전철로 계획이 한번 됐었는데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 탈락해서 일단은 무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들어왔으면 이제 목동학원가 쪽까지 한정거장이면 간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여하튼 그게 무산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절대적 거리가 가까워요. 여기서 이쪽 2km 이내고 당연히 셔틀 다 운행됩니다. 학원에서 셔틀 다 운행하는 거고요.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교육적 측면에서는 특히나 영등포구 쪽에서 빠지지 않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중, 고등학교도 가깝고요. 물론 고등학교는 이제 선택인데 그다음에 학원과도 당연히 목동 쪽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성 측면에서는 뭐 이 당산 쪽을 다 몰세권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 뭐 코스트코 양평점 유명하죠. 얘부터 시작해서 뭐 롯데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이고 영등포예요. 여기 뭐 편의성 갖고 깔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이 편에서는 당산 리버파크에 대한 기본 정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양가 제일 중요해 있죠?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주력인 50명은 이렇게 나왔다. 이거 갖고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 설왕설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저께 올린 서울원 아이파크에서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원 아이파크의 분양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걔가 최고가 8천만 원 유상 옵션 때려박았을 때 14.8억에 나왔거든요. 제가 그거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단 상승기에 나온 가격이다. 여기에 써놨어요. 싸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날 분야인데 조금 차이 나게 제가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주변 매매가하고 분양가 비교해야 되는데 다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당산 리버파크는 28년도 입주 예정이었죠. 좀 전에 보셨지만 28년 3월 초에 입주하는데 51형 기준 10.8에서 11.5억에 나왔고 59형 14.7에서 15.1억에 나왔어요. 요거 갖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디하고 비교할 거냐? 일단 당산 쪽에 대장이 새로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020년 들어간 놈입니다. 얘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아크로 타워 스퀘어가 있어요. 아크로가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얘가 17년도 들어간 10년 차이 정도 나게 되는 놈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날 분양하는 서울원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당산 쪽 아파트들 잠깐 보실 거예요. 자, 일단 요놈부터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부터 보겠습니다.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어디 있느냐? 원래 이쪽 지역 대장은 여기 보이시네요. 당산역 바로 앞에 붙어있는 당산 삼성레면 4차 이놈입니다. 딱 봐도 대장 위치죠. 여기에 딱 붙어있고 단지 규모도 커 보이죠? 들어가 보시면 이놈이거든요. 1390세대짜리 거의 1400세대짜리 대단지고 얘가 들어간 연도는 2003년입니다. 구축이죠. 이미 20년 됐어요. 그래도 20년 동안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얘가. 실거래가 보시면 109, 얘가 이제 84형이거든요. 84가 최근에 16억 2,500, 17.4억에 거래가 되는데 문제는 여길 좀 보셔야 돼요. 딴 것보다도. 여기 전고점 21년도에 쳐맞고 서울이 최소 30%씩 빠졌었잖아요. 어느 지역이나.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나서 강남은 이제 전고점을 다시 금세 회복해서 뚫기 시작했죠. 지금은.
얘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이 떨어진 다음에 올해 들어서 이제 강남도 오르니까 얘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마포처럼 올랐는데 그래서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17.4억에 거래가 됐어요. 언제? 여름에 8월 달에. 그러고 나서 그 뒤에도 16억 2,500이 거래가 됐습니다. 다른 형도 보시면 이쪽은 이제 중대형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보이시죠? 이 같은 경우가 이제 전용 면적 92형인데 이 같은 경우 딱 보시면 전고점 18억 2천에서 떨어졌다가 16억대 아주 싸게 거래는 14억 거래도 있긴 한데 이건 좀 이상 거래인 것 같고 다시 지금 보시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지역이 전체가 그래요. 지금 다른 단지들도 여러분 찍어서 들어가 보시면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여하튼 얘가 원래 대장인데 지금 여기서 어땠습니까? 84형이 지금 17억 정도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싼 거는 올 초만 해도 14억 15억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적어도 16억 이상 17억까지 거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대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뒤에 들어가는 놈 있죠. 바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당세나라고 줄여서 보통 말씀들 하시는데 얘도 거리 좋아요. 당산까지 500m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신축이 없었는데 얘가 신축으로 딱 들어가 준 거거든요. 얘가 20년도 들어왔습니다. 얘 보시면은 얘는 46이 있어요. 이번에 당립학 주력이 51이잖아요. 걔보다 조금 더 작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 소형거래가가 9월 달에 10억 9천, 11억이 떴습니다. 근데 이번에 분양가가 어땠어요? 51억짜리 요거잖아요. 11억 5천이 최고가. 옵션 포함했을 때 10.8억에서 11.5억. 대략 11억 초반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실거래가가. 얘를 기준점으로 삼았다. 이번 분양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9. 얘가 이제 59인데 물론 이번에 59는 12채밖에 당립학은 분양이 안 되지만 얘도 가격 잠깐 보시면 대략 매매 시세는 14.5억 선에서 중간 가격 나와주고요. 실거래가는 일단 잡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호가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 59형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매매로 찍고 보시면 대략 16억, 15억 5천, 16억, 15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물론 호가라는 점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당립학이 59형 14.7억에서 15.1억에 옵션 다 넣었을 때 분양가 나와줬어요. 따라서 여기 정리해뒀죠.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어요. 20년도에 들어간 준신축, 아직은 신축이죠. 4년 정도 지난 10.9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6형 같은 경우에 걔에 맞춰서 51형이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가지만 59형은 당세나 같은 경우에 15.5억에서 16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당립학은 14.7억에서 15.1억. 이 호가니까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거 봤을 때 이거 맞춰서 즉 당세나에 맞춰서 분양가를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당세나에 밀리는 위치는 아니에요. 뭐 이거 갖고 설왕설래 많으시던데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욕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립학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제드렸지만 영등포 구청역이라든가 당산역 이용이 불편한 단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세나도 당산역 이용에서 좀 더 우위를 보이는데 영등포 구청역은 오히려 당립학이 좀 우위를 보여요. 물론 당세나 옆에는 과거 대장 당산 레미안 4차가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둘 다 이 지역에 들어가는 오랜만에 들어간 신축이고 역간 거리라든가 또 교육적 측면이 나쁘지가 않잖아요. 물론 당세나도 교육적 측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길 건너는 거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당립학에 밀리냐 밀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똑같은 당산 서초를 가야 돼요. 두 아파트다. 근데 얘는 거리가 조금 더 되겠죠. 얘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당산 서초. 그런 의미에서도 당립학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당세나 분들이 또 화내실 것 같은데. 근데 얘하고 차이가 또 나요. 8년 차이가 나게 됩니다.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8년, 9년, 횟수는 9년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가격, 현재 얘 실거래가에 비슷하게 나온 이 가격이 나쁜 거냐면 나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얘를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이 분양가. 근데 다만 요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좀 전에 들어갔을 때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당세나 같은 실거래가가 거의 안 뜨죠. 지금 좀 전에 보셨잖아요. 당산 레미안. 여하튼 보면 실거래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점을 뚫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져 있는 실거래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여기 당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보시면 다 뚫었어요. 지금. 그죠? 여기 84인데 정고점을 뚫었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이 아래쪽으로 뚫지 못한 곳들도 좀 존재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최근에 그래도 들어간 당산역 롯데캐슬 프레스티지가 있는데요. 17년에 들어갔거든요. 물론 규모는 좀 작아요. 198세짜리 두 동짜리인데 그래도 얘도 지금 보시면 그죠? 정고점에서 내려갔다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 얘는 뚫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죠? 지금 보시면 다른 형도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분양가라는 거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딱 보기에 이 당립학이
주변 아파트, 특히나 비슷한 신축인 당세나의 현재 실거래가를 따라간 것까지 평가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듯 보이는데, 이 당세나의 지금 현재 실거래가라고 하는 게 정고점에서 지금 회복하고 더군다나 뚫은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조금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가 서울원 아이파크에 대해서는 좀 얘하고 같은 날인데 그래도 좀 괜찮다고 했던 게, 뒤에서 좀 더 다른 점을 갖고 또 비교를 해야 되지만, 걔 같은 경우에는 GTX 들어온 거 거점인 미래의 가치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뭔가가 있는 데다가 걔는 그쪽 지역의 리딩 단지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반해서 얘는 규모 자체나 이런 거 봤을 때 신축이고 좋아요. 이 지역에 진짜 오랜만에 들어간 신축이고 따라서 잘 분양도 될 겁니다. 다만 얘가 리딩 단지가 될 건가, 이 지역에. 거기 있어서는 규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물론 주변에 재건축 같은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전체적으로 이쪽을 리딩할 단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자체 조건은 좋아요. 학교도 가깝고 다 좋습니다. 근데 리딩할 수 있는 급의 단지는 아니다. 1군 브랜드고 한데 규모가 좀 아쉬운 거죠.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가격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비해서. 근데 얘가 상승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걸 갖다 생각했을 때 뭐라 그럴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신축을 들어가면 결국은 그게 어느 정도 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요즘만 얼죽신이 아니라 옛날부터 분양 제도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를 때도, 그때도 신축이 들어가면 신축은 올라가고 구축은 따라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마진 얘기를 요즘 많이 하시니까, 마진율, 수익률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애매한 가격인 것 같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써드렸지만 당산에 다른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거 써놓은 거, 아크로타워 스퀘어는 어디냐면요, 이 영등포구청역에서 한쪽 5호선 타워 이쪽으로 오면 영등포 시장역 바로 앞에 들어간 놈이죠. 아크로타워 스퀘어. 얘 같은 경우에 왜 비교해드리냐면 얘도 그래도 신축에 이쪽에 들어간 놈이 속해요. 17년 8월에 들어왔습니다. 1000세대 이상 대규모인데, 얘 같은 경우에 5구형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가 지금 14억 2천 정도에 10월 달에 거래가 됐어요. 다른 형 C형인데 얘도 14억 3,500 정도에 8월에 거래가 됐습니다. 즉 14억대에서 지금 5구역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드렸죠. 14억 14.5억. 그거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지금 리버파크가. 다만 아크로타워 스퀘어는 물론 좋죠. 아크로 좋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단순 역세권으로 보면 이제 5호선 영등포 시장역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초등학교는 앞에 있는데 나머지 중학교라든가 이런 측면에선 아주 좋다 이렇게 말하기 지금은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한데, 여튼 최근 시출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당세나라든가 아크로타워 스퀘어의 어떤 실거래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나온 듯한 분양가라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보여드린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대장이 있었잖아요. 당산역 바로 앞에 레미안, 얘에서 조금 확인을 좀 했었는데 나머지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예를 들면 영등포 구청역 쪽으로 가시면 여기 당산 삼성 2차라든가 당산현대 2차 있거든요. 물론 구축입니다. 20년 넘은 구축인데 얘네들이 한 지금 8사형 기준으로 11억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비싼 게 당산 반도이고라고. 왜냐면 조금 더 늦게 들어갔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 2010년 들어왔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 8사형이 14, 5억 원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찍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요 가격 있잖아요. 14.7에서 15.1억이 좀 전에 보셨던 당산 삼성 레미안 4차 원래 대장 얘 제외하고 나머지 8사형들 있잖아요. 구축들. 걔네들 가격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왔고, 신축들에서 요 두 놈, 아크로타워 스퀘어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5구형 호가인데 요거 기준에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요 51형 10억에 11억은 요 주변 구축들의 59형 가격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구형 가격 15억 선은 요 주변에 있는 구축 84형들의 가격보다 조금 높거나, 물론 대장이었던 삼성레미안 4차에 비하면 좀 낮아요. 그런 정도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얘가 적절하게 주변 상황에 맞춰서 나온 듯 보이는데, 과연 마진을 줄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날 이제 서울원 아이파크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가 지금 59형이 10억에서 11억 선이 나왔거든요. 5억 정도 차이 나게 나왔어요. 그리고 84형 가격이 이 5구형 가격과 비슷하게 이제 분양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생활권이 다르고 전혀 다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을 당연히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쪽을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3대 업무지구 직주 근접성은 양쪽 다 좋은데, 그래도 내가 어느 쪽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강북이고 강남이라는 차이도 있습니다. 한강 이남과 한강 북쪽의 차이, 그런 것도 따지신 분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따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를 평가하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로만.
현재 시들은 적정합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옆에 들어와 있는 아크로 17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크로가 10년 차이 나잖아요. 또 그다음에 당세나 지금 현재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애 있는데 걔 뭐 오구형 시세라든가 이런 거 비슷하게 봤을 때 그 비교해 봤을 때 분양가 현재 시들은 적정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상승기에 맞춰 나온 분양가예요. 이 지역이 지금 당산 쪽도 한참 작년부터 시작해서 강남은 그 전부터 올랐고 다른 지역들 서울의 2급지라고 할 수 있죠. 강남에 비해서 2급지라는 얘기입니다. 나쁘지 않은 지역들이지만 2급지들도 정고점을 뚫기 시작한 곳들이 많거든요. 수도권에서 1급지들도 정고점 뚫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 나온 분양가이기 때문에 이게 하락기 때 나오는 분양가랑 상승기 때 나오는 분양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나 이 지역은 지금 상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당산 이쪽, 영등포 쪽이. 그러다 보면 주변에 이제 개발들도 있고 해서 따라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왜 또 서울원 아이파크는 좋게 하고 얘는 그렇게 하느냐. 얘를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 입지 좋고 특히나 직주 근접성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가격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서울원 아이파크는 리딩 덴저라는 측면에서 얘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얘는 당세나하고는 비슷하게 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선왕선화가 있던데 당세나가 더 좋냐 아니면 당립학이 더 좋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입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산역을 이용하는 거냐 영등포구청을 이용하는 거냐 갖고 이상한 거 갖고 싸우시는데 양쪽 다 이용하기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쪽을 이용해서 강남을 접근하든 이쪽을 이용해서 강남을 접근하든 10분 차이 날까 말까입니다. 실제로 재보시면 돼요. 그런 거 잴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당세나 비슷하게 갈 건데 당세나가 지금 올라가는 시기 가격을 맞춰서 지금 얘기가 당립학이 나와줬거든요. 따라서 당세나가 안 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따라서 서울원 아이팍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왜 서울원 아이팍 계속 얘기하느냐? 같은 날 청약이 있거든요. 둘 다 청약하셔도 되긴 해요. 당첨일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제 보통 비교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당연히 당산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과감하게 이 단지 자체에 있어서는 얘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투자가치 평가는요. 이거는 뭐 또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상승기에 나온 분양가는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당세나 기준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울 3대 업무권 출퇴근은 상당히 좋습니다. 2호선, 5호선, 9호선 그 노선 자체들이 의미하는 바가 서울 3대 업무 권역이에요. 원래. 그거 타고 저 멀리서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바로 코앞에서 그 이용해서 30분 정도면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세 지역 모두 물론 걸어가는 시간도 나쁘지만 한 4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여튼 3대 업무권 출퇴근이 좋다. 다만 요거가 있는 거예요. 권역 자체가 이 단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리딩 권역이 아닌 반사이 권역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뭐냐면 이때 또 이것도 영등포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제가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영등포에서 여의도 이쪽 제외하고요. 아까 세 군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영등포 쪽하고 이 당산 영등포 구청 중심 쪽하고 이쪽 신풍역하고 보라매역 쪽 이쪽이 있는데 이쪽 있잖아요. 이쪽. 여기가 쉽게 말해서 낀 지역이에요. 딱 왼쪽에는 목동, 오른쪽엔 여의도가 놓여 있습니다. 끼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얘가 어떤 걸 리딩하기는 조금 되게 힘든 그런 게 있어요. 얘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양옆에 친구가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 모양? 이 모양은 아니죠. 나쁜 게 아니니까. 이래서 얘가 리딩 권역이 아니에요. 권역 자체가. 반사이익 권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의도나 목동이 탁 하면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는 지역이고 얘가 리딩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리딩은 못해요. 반사이익을 먹는 거죠. 얘네나 얘네의 상황에 따라서 반사이익은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지역인 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분양을 하는데 얘가 지금 이제 상승기의 가격을 반영해서 나온 분양가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 얘가 상승기가 아니었는데 나왔다. 분양가 어떻든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반사이익 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나쁘진 않다는 절대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시기에 나왔는데 이런 권역에 속하는 단지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이익이 줄어들었지 않나. 예. 다른 시기에 분양했을 때보다 좀 더 줄어들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들 욕먹죠. 좀 줄어들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낀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주변 리딩 권역 쉽게 말해서 오른쪽에 있는 영등포지만 여의도 이놈하고 왼쪽에 있는 목동의 개발 여부가 미래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 제가 선별단지는 미래가치 따로 해드리는데 얘는 지금 스피드 분양이다 보니까 미래가치를 그냥 여기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서울은 아이파크하고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리딩 권역입니다. 서울은 아이파크는. 거기는 GTX-C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미래 호재가 반영될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그런 미래
호재라면 목동선이 있었는데 그게 또 무산된 데다가, 그래서 GTX-C가 들어오는 서울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미래 호재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고, 더구나 그쪽 지역은 강북 쪽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정고점 회복을 막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분양가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도 그쪽 동부권에서는 서울은 아이파크가 리딩을 할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급지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 뉴타운들 많긴 한데 복합 개발이라는 측면이라든가 추후의 개발 여지들, 거의 미비삼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서울은 아이파크가 그쪽에 거의 리딩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얘는 리딩 권역은 아니라는 점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도 오를 거예요, 당연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고 욕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한테. 서울 분양이 모두 잘 되고 있지만 같은 서울도 상승점을 반영하느냐 하락점을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나요, 어느 쪽이든. 근데 수익률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얘기 드린 겁니다. 어디까지나 수익률의 측면에서 당산 당연히 살기 좋은 곳이고요. 특히나 얘에 들어가는 입지를 봤을 때 그 지역에서는 탑급 입지에 저는 속한다고 봐요. 양쪽을 쉽게, 즉 역 2개 이용해서 3개 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그쪽에서 조금 취약하다고 취급받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까지 학세권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학원 가는 목동 이용하면 되고요. 그러면서 나쁘지 않고 오를 아파트인 거 맞아요. 근데 이미 오르고 있는 당세를 기준으로 왔다는 게 이제 조금 마음 약간 걸린다, 이 정도. 그리고 서울 거주하는 2030 얘기는 직주 근접 신축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51형 있잖아요. I까지 있는데 51형은 조금 작다는 느낌 들거든요. 근데 신혼이라든가 그래도 돈 좀 버시는 2030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여기 교통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월세권 2030 때는 이렇게 뭐 주변에 뭐 쇼핑하는 것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좋다. 왜냐면 이 가격 51형 가격이 10억 정도에 나왔잖아요. 10억에 11억 나왔는데 51형 가격은 또 그 정도 되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비싼 애들이 많습니다. 물론 구축은 있어요. 여기 써놨잖아요, 신축이라고 해요, 신축. 따라서 2030 중에서 직주 근접 서울 3대 업무지구를 직주 근접할 수 있고, 대중교통 특히나 이용하는 거 차 많이 막히니까, 차가 있더라도 대중교통 위해서 출퇴근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51형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나쁜 아파트가 아니고요, 좋은 단지입니다. 이 지역에서 괜찮은 단지예요. 뭐 지금 대장 취급받는 당세나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꿀리는 거 없는 단지다. 그리고 일부 측면에서는 더 좋은 점도 있다.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학교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앞에서 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한 줄 평이 이끄시는 대로. 얘가 리딩은 아니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끄는 대로 갈 수는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 한 줄 평이 이렇습니다. 분양도 쌀 때 들어가는 거다 라는 거는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축을 살 때 당연히 저점 찍었을 때 사야 돼요. 물론 우리는 상승기 때 삽니다. 지금 서울 분양이 잘 되고 있는 것도요, 저점 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강남부터 시작해서 오르고 있는 것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겁니다. 100대 1 쉽게 나오잖아요, 경쟁률. 근데 이거는 유념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거지만 쌀 때 사야 되는 거고요. 분양도 쌀 때 받는 게 맞는 겁니다. 비쌀 때 받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분양이라고 하는 건 분양받고 들어서 3, 4년 시간 뒤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땐 또 시기가 달라져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점에서 들어가서 이익을 먹는 것과 상승기 때 들어가서 먹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거는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고려하셔야 된다. 분양도 쌀 때 들어가야 되는 거다. 기축과 마찬가지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 단지에 대해서 드리면서, 자, 세부 사항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을 좀 유의하시고요. 그렇죠, 당연히 저 개인적인 견해고, 제가 뭐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취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디테일 측면에서는 훨씬 더 잘하십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를 꼭 방문하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 입지라는 환경, 물론 이미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이쪽을 갖다가 거주하지 않는데 이쪽 생각해 보시는 분이다 하면 꼭 가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가신 김에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 많았잖아요. 걔네들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이런 거 따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51형도 10억 원 들어가는 그런 단지인데요. 꼭 유념하시고 여러 가지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100만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갚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달아둘 겁니다.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 영상에서 말씀드렸다가는 욕 엄청 먹을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아름다운 내 집 갚기 네이버 카페 100만 원이 넘죠? 각 구별로, 그리고 수도권 각 시별로 잘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좋은 정보 얻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최근 서울 분양들도 좀 있는데요. 좀 더 좋은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